특검이 검사들을 전격 소환 통보를 하며 검찰을 치고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1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태균 회의록 가운데 2019년 4월 2일부터 3일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문건에 2개의 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본이 하나여야 할 회의록이 2개의 문건으로 생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자체의 신빙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처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있던 송명철과 방용철의 서명이 이후 검찰에 이미 제출된 문건에서 사라지고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건의 연결 구조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해 재구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전 지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미 김태균이 이미 제출한 회의록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유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의록 흐름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근거를 댔는데 김태균은 5건의 회의록이 모두 일본, 미국, 마카오 등 현장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도 모두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또 다른 문건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문건이 사후에 작성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관련해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게 단 한 명의 기자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련해 오늘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언제까지 버틸지. 동아일보 그분 보도 있잖아요. 과거 그게 정말 저는 언론사의 참사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 큰 오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일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 편집진 입장문까지 한번 냈어. 그런데 예. 이거 보면서 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제목이 그거예요. 대통령 말의 무게와 언론의 책임 이렇게 해서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다.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한마디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그 제도적 절차도 외면하고 억울하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는데 SNS를 통해서 공적 소통보다 사적 응징을 택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말의 그 무게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 그 언론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근본적인 먼저 그거보다 우선되는 거는 대통령 이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동아일보가 그 큰 오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먼저 팔이 아무리 안 우르는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동아일보가 언제까지 버틸지 내가 매일매일 이거 말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여기서 말하지 말고요. 동아일보에다가 내용 좀 증명을 조용히 좀 보내요. 해봐. 그것도 대선배 아니지. 입장에서 어떻게 내용 생각하는지. 증명을 일단은 보내야 돼, 이걸 갖다가 동아일보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NH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Not embedded here.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쪽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쪽이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야. 내 건 아니야. 우리가 껴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NH 증후군, not embedded here. 우리 쪽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증후군인데 지금 이제 홍 기자가 얘기하신 게 그때 대장동에 그분은 하면서 기사를 썼던 그 사람들이 지금 팀장이자 부장이에요. 그렇겠지. 그때 그걸 데스킹하면서 지시했던 사람은 지금 국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게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야 라고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요새 기사가 없잖아요. 없어요. 반성도 없고 사과문도 없고 아예. 그때 썼던 모든 기사들을 다 정정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그 양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수백 건씩 쏟아졌으니까. 그래도 입장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입장을 안 낸다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제가 봐도 안 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물고 뜯어지려고는 하는데 기자협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나.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자협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난 그게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게 더 아예 분노스러운 이거와 거야. 관련된 기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기사도 거의 없어요. 검찰이 줘야 검찰에 받아쓰기를 했는데 검찰이 자기네가 지금 조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뭘 내놓을 게 없어. 그리고 검찰이 안 내놓으니까 기사가 없고. 근데 사실은 주요 회원사이니까 기자협회하고 언론노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 안할 그렇게까지 거란 쉽게는 말이야.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따로 있지. 가재가 개편을 들 게 따로 있지. 아니, 이걸 어떻게 언론계- 이게 내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이게 대통령이라서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언론계에서 이런 쓸데없는 동료의식이 있어서 그 옆에 신문사의 옆에 기자의 잘못은요 그렇게 막 들추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흐름상을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저쪽에 새로운 인물이 솟아오르려면 빨리 싹을 자르려고 애를 써요. 그게 하나의 카르텔로 묶여 있어. 그 카르텔에 제일 앞장서는 게 언론하고 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뭔가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빨리 간파해서 잘라내고 자기들 싹은 바로바로 키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의견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녹취록이 없는 단어를 써버렸잖아. 그러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여차저차 했는데 그 대목은 잘못했다라고 원포인트로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사과하지 않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공격하잖아. 그렇지. 그게 나는 그게 이제 그것도 안 하든가 그러면 차라리 없는 척 해버리든가. 기자협회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비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살짝 돌려갖고 특검법에다 그걸 갖다가 전제로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계속 그쪽으로 프레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무엇을 잘못해서 그 누명 때문에 선거에서 어떻게 지고 이 문제는 이제 되게 빼죠. 그래서 특검법에 그 조항을 왜 꼭 넣으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자꾸 바꾸면서 사설이나 기사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제목 보면은 뭐 난 그 심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남사스러우니까 모른 척 해야지. 워딩을 들으면 보수 언론이 왜 그런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죠. 국민의 혈세로 뭐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정부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고 하는 저는 뉘앙스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길어서 좀 미안하게 제가 좀 이 부분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동아일보는 어차피 그렇다고 쳐. 동아일보는 어쨌든가 우리가 거기서 입장을 표명 안 할 것 같아요. 기자협회나 언론 노조나 여기서는 왜 여기서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의 말의 무게와 언론의 책임 이런 따위의 제목으로다가 오히려 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최고 권력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 이거죠. 난 이걸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네, 공감합니다. 분명 언론사 안에는 양심적이고 훌륭한 기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초동 검찰청사에 또아리를 튼 일부 법조 기자들은 진실을 쫓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흘려주는 피의사실과 조작된 파편들을 아무런 교차 증거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권력의 타자수들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알면서도 동조하여 써갈겼던 그 수많은 단독 보도들이 결국 허위와 조작이었음이 국정조사를 통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단체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함이자 자신들이 조작 수사의 공범이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참담하고도 역겨운 공범들의 묵비권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퇴행의 길로 이끌 것이 확실합니다. 펜을 흉기로 쓰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폐쇄적인 특권은 제도로 타파해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에 가담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압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조 기자단 해체 같은 민주주의의 채찍을 단호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